자, 3일 연휴가 지나가고 있는데 금요일 밤에 나스닥이 2% 이상의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마침 월요일에 미국도 휴장이기 때문에 오버나잇, 위켄을 했다면 화요일 시장이 열리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실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왜 오버나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공략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래 전부터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장 마감 영상에서 오버나잇 하기 좋은 시장이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번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일 동안 쉬는 동안 주식을 들고 갈 생각이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오버나잇이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의 단위가 6시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주식을 보유한 채 하룻밤이나 주말을 보내고 다음날 시초가나 9시 초반에 수익을 기대하고 줄 때 미련 없이 바로 먹는 방법. 자, 이 방법의 최고의 장점은 좀 날카로운 자리를 아는 고수들은 무조건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수분들 중에서 오버나잇을 안 하시는 분들은 드문 수준일 텐데 고수분들일수록 이 날카로운 자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자리를 택해서 그 유리한 자리에서 보유를 한 채로 주식을 오전에 넘기거나 아니면 분할로 끝까지 들고 하면서 발라 먹을 기회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오버나잇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버나잇은 지금 당장 상승이든 하락이든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일 땐 당연히 그 다음날도 상승이 이어질까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식을 시간의 단일가까지 매수하면 다음날에 갭상승이 더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갭상승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잠깐 눌리다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승장에서는 아주 높습니다. 상승장에서의 매력이 있다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갭상승이 좀 높게 뜨는 그런 상황을 자주 기대할 수가 있으며 떨어질 때는 물론 높은 갭상승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손실까지는 보지 않게 손실이 잘 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손실이 어떻게 방어가 되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시장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작년 시장처럼 완전히 계단식 하락으로 죽어버린 시장이라면 오버나잇을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독한 하락이 몇 번씩 나왔어도 아직까지는 이 증시를 되살릴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버나잇은 시장에 불씨가 남아 있으면 끝까지 해볼만 하다.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은 상승할 때는 당연히 더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떨어질 때 마찬가지로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증시가 다시 반등할 것 같은 기대감 또는 떨어질 때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버나잇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신에 뭐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오버나잇을 해야 되는지 기대 수익, 예상 손실, 종목 선정, 매수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대 수익은 상승장에서는 높은 갭상승, 이걸 먹는 그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짜릿한데 상승장에서 만약에 내가 시간에 다니까 올라가는 것을 쫓아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다음날 갭상승이 한 3, 4% 나온다. 그러면 2, 3%를 거의 공짜로 먹을 구간이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아니지만 상승장에서는 좀 거저먹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오버나잇을 해야 되고 뭐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손실을 거의 보지 않은 채 상승장보단 못하지만 약간의 갭상승이나
만약에 본전이나 밑에서 시작한다면 이 예상 손실 구간에서 알려드릴 텐데, 기대 수익이 꽤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손실이 당연히 중요한데,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손실부터 계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들어갔을 때 손실이 어디까지 열려 있냐,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게 된다면, 종목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면 어떤 손실을 볼 것인가, 이 손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 불씨가 살아있으면 예상 손실은 적어집니다. 상승장이면 계속 올라가는 기대감, 하락장이면 불씨가 살아있을 때 다시 시장이 반등할 것 같은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안 풀린다 하더라도 손실은 거의 없는 수준? 없거나 뭐 1, 2% 정도? 아니면 잘 안 풀린다 싶으면 본전. 이건 뒤에 매수 포인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자, 그 다음은 종목 선정입니다.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냐. 자, 지금 시장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전 2차전지 종목들이 무더기로 올리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장중에는 꽤나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많은 잡주들이 생기고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줄어서 장중에 재미를 보는 게 어려워졌지만 종목 선정은 정말 수월합니다. 당연히 종목 선정은 시장에 시선이 집중되는, 한마디로 거래대금은 진짜 만능처럼 이용이 되는 게, 어차피 이 오버나잇을 하는 목적이 여기 위에 9시 초반에 수익을 기대하고, 시가나 아니면 시작하고 잠깐 눌렸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본적인 관심도, 거래대금이 있어야지 더 쉽게 풀립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고 느낌이 좋고 자리가 좋으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자리가 좋아도 거래대금이 없다면, 시장에 시선이 쏠리지 않는다면 이 오버나잇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무조건 거래대금. 아무 종목이나 오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은 옥석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예전처럼 무더기로 종목이 올라가서 종목의 가치가 희석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가치가 한 종목이 뜨면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대금이 몰린 것을 보면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가 거래대금이 몰렸습니다. 이 두 개 종목은 지금 훨훨 날아가고 있고, 거래대금이 몰렸다 싶으면은 옥석을 가리기가 쉬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을 다 분류를 해주고 그 종목들 위주로 오버나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거래대금이 일단 많으면은 그 종목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자리가 좋을수록 이 오버나잇을 활용하기가 정말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상승이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승. 이미 많이 오를 대로 오른 종목은 거래대금이 많다 하더라도 그건 따라갈 수 없거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자리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저는 오버나잇으로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승 각도나 첫 상승일 때만 그런 종목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오버나잇을 해주는 겁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도 그 오버나잇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여러 나왔는데, 자, 매수 포인트는 이게 여기서가 문제인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고 날카로운 시점, 여기 최고의 장점에 날카로운 자리를 아는 고수들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수 포인트는 상승에 따라가거나 보합이나 아니면 뭐 3시 반에 동시호가에 주문 넣거나 아니면 하락에 잡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진짜 고수가 아니시라면 상승에 따라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고,
상승에 따라간다는 것은 시간의 단위가에 올라갈 때. 물론 시장이 상승장이면은 시간의 단위가에 저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시장이 잘 통하냐, 상승에 따라갔을 때 잘 통하냐 안 통하냐를 잘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초보자분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따라갔다가 물리기가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에 따라가거나 보합, 3시 반에 동시호가 주문 넣었다가 괜히 시간의 단위가 떨어지면 골치 아픕니다. 게다가 좋은 종목은 마지막에 자리를 놓고서 꽤나 크게 올린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못 따라갔다가 시간의 단위가 뭐 적게는 1%, 심하면은 3, 4%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초보자 분들이 하기에는 하락에 잡는 것. 물론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이오플로우 아니면 보합 이런 종목을 손을 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것은 시장의 거래대금 인기가 있는 종목이 시간의 단위가 분위기에서 하락할 때 시간의 단위가 그런 종목이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이 하락하는 것은 단순히 악재 공시가 따로 뜬 게 아니라면 순수하게 분위기로만 움직이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애경케미칼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 애경케미칼이 괜찮은 자리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때 시간의 단위가에서 한 1.7%인가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이 나왔는데 그 하락이 나온 이날 25일 목요일 시간에 6시 마감 가격이 2850원이었습니다. 2700원쯤에서 계속 거래가 되다가 마감 가격은 2850원. 자, 애경케미칼이 25일 시간에 6시 마감가가 2850원. 그리고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게 2700원쯤에서 계속 거래가 되다가 마지막에 세계호가가 뛰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자리를 날카롭게 잡으시는 분들은 700원에 매수를 한 상태에서 850원으로 마무리를 했을 것이고 850원에 마지막에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이렇게 매수 시점,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매수 시점이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위치가 다 달라집니다. 아무튼 700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850원에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음날 상태를 보면 시가가 2600원. 자, 850원에 마무리했던 게 2600원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갭상승이 쉽게 나오는 종목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상승장이 된다면 뭐 갑자기 보합에서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로 운이 좋아가지고 더 높게 시작을 한다던가 상승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좀 어렵고 뭐 2600원에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종목을 종가 21,100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불리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안 그래도 시간의 단위가 떨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떨어져서 시작을 하니까 본전을 회복하려면 이날 종가가 21,100원 500원 차이입니다. 500원 차이면 약 2.5%인데 수수료 세금까지 하면은 뭐 약 3% 반올림에서 3% 불리한 채로 시작을 하면 오버나잇을 성공시키기 또는 본전에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따라가거나 동시호가에 주문 넣는 것은 초보자 분들이 잘 모르시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인기가 있는 종목이 시간의 단위가 분위기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때 하락에 잡는 겁니다. 하락에 잡아가지고 만약에 잡은 가격에 물린다 하더라도 2850원에 물리고 2600원에 시작을 했다면 수수료 세금까지 1.5% 정도인데 인기가 있는 종목에서 1.5% 정도면 충분히 본전에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전에 탈출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날 고가 플러스까지 아주 쉽게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작하자마자 그냥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2850원 이 자리를 아주 여러 번 보시다시피 여러 번
지켜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결과는 좋진 않지만 이 지켜주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 그리고 오버나잇의 목적이 갭이 좀 높게 뜨는 기대감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실을 봤다면 그냥 미련 없이 탈출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른 고수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버티기까지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오버나잇으로 기대하는 상황은 매수한 가격에서 갭 상승이 높게 뜨거나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리는 상황. 저는 이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익절을 하는 편이고, 만약에 그 외 하락하는 상황이면 본전에 탈출할 생각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본전에 탈출하는 상황도 꽤나 많지만 가끔씩 이런 상황이 얻어 걸리면 결국에 수익금이 쌓인다는 것. 어차피 시장에 주목을 받을 만큼 인기가 있는 종목은 본전에 탈출할 기회를 여러 번 만들어줍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지독하게 폭락시키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탈출할 기회를 주다가 안 좋게 풀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 좋게 풀리지.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의 인기 종목은 이렇게 탈출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대신에 주의해야 될 것은 거래대금이 꼭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 저기 밑에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이면은 저렇게 탈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끝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풀린다 하더라도 탈출하기 쉬운 시장에 관심이 쏠린 종목 위주에서 오버나잇을 하게 된다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버나잇을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미국 증시가 자고 일어났을 때 1% 이상씩 상승해 있으면 공짜로 갭 1, 2%를 먹을 상황이 만들어져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나스닥이 1% 정도 떨어지게 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게 뭐 갭이 좀 낮게 뜰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을 땐 일단 탈출할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진짜 심하게 2% 이상 폭락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심하게 폭락한다 하더라도 그 심하게 폭락하는 날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도 쭉 오버나잇 하기에는 괜찮은 시장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